안녕하세요. 모토매거진 하리보 이일환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기아차의 4세대 카니발입니다.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카니발인데요. 그 카니발이 디자인을 바꾸고 크기를 키우면서 돌아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내는 얼마나 더 편해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은 국내에선 독보적 포지션을 가진 다목적 미니밴입니다. 최초 출시 이후 화목한 가정의 아이콘이 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목적에 대응하여 발전해왔습니다. X세대 아빠들의 로망이었던 카니발은 이제 Z세대까지 아우르기 위한 적극적 변화를 4세대 모델에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펙부터 알아봅니다. 시승차는 2.2L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를 발휘하며 복합 연비는 12.5, 차량 가격은 옵션을 합쳐 대략 4,800만원대입니다. 차량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내부는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가 적용된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차폭은 1995mm, 차고는 1740mm, 길이는 5155mm, 휠 베이스는 3090mm입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가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모델에 비해 차고를 제외한 길이, 차폭, 휠 베이스가 모두 커졌고 이 점은 외부 디자인에서 오는 변화와 연계하여 카니발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데요. 외부 디자인을 살펴봅니다. 기아차가 4세대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내세운 디자인 코드는 그랜드 볼륨, 즉 웅장한 볼륨감입니다. 디자인 요소가 거대한 덩어리가 풍부하게 결합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릴 역시 특이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등과 하향등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아래를 독특한 형태의 주간주행등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볼륨감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측면에서는 두 줄의 강력한 사이드라인과 C피러를 장식하는 이 독특한 크롬이 마음에 듭니다. 사이드에서 별다른 캐릭터 특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미니밴의 특성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데요. 카니발의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레일이 이렇게 측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도요타 시에나의 경우에는 이 레일을 이렇게 벨트라인 쪽에다 숨겨가지고 히든 타입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카니발이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후면입니다. 테일램프가 좌측에서 우측까지 일렬로 쭉 이어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브레이크 램프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올 것 같지만요. 사실 브레이크 램프는 좌측 끝과 우측 끝 아주 일부분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스포일러 안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디자인에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랜드 볼륨이란 컨셉에 맞게 4세대 카니발을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디자인의 핵심은 상하폭을 좁히고 가로로 넓게 디자인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입니다. 헤드램프를 보면 주간주행등, 그리고 전조등, 상향등을 이렇게 각각 분할 배치한 것이 특색있고요. 그릴에 마르모 패턴을 재해석하여 각기 다른 색을 적용한 것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직선을 강조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윈도우 프레임 형성도 시원스럽고요. 주간주행 등에 적용된 그래픽 패턴이 리어 램프에도 적용되어 후면부를 더욱 와이드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브레이크 등은 이렇게, 방향지시등과 비상등, 그리고 후진등은 이렇게 점등됩니다. 다음은 실내를 살펴봅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전체적으로 가로지고 있는 요트 라인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벤츠부터 시작된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디스플레이 자체의 간격이 꽤 넓기 때문에 이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5세대 카니발이 등장해 가지고 좀 더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때는 그때 이야기겠죠. 그리고 미니밴답게 센터 페시아도 넓고 센터 콘솔도 넓습니다. 당연히 수납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컵홀더도 상당히 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개념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의 인치업 같은 기능적 확장이 아닌 중간 이음새가 없다는 반쪽짜리 만족에 그쳐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는 넓어진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란 생각입니다. 센터페시아의 공조장치 컨트롤은 터치와 턴버클 물리 버튼이 조화롭게 배치된 타입이며 USB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커브 안에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3세대에서 슬라이딩 도어 개폐 버튼은 헤드룸 부분에 위치해 있었는데 4세대에서는 운전석 왼쪽 무릎 부분으로 위치를 재조정하였으며 시트 통풍 및 히팅 버튼과 보조 기능 버튼들도 통합하여 기어박스 하단에 위치시켰습니다. 전반적인 운전석의 임프레션은 단정하고 정렬된 인상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소렌토에 적용되었던 도어 핸들 부위와 보조석 부위의 마감재 문양과 라이트 형태는 이질감을 주는 오게티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라이트 형태만으로 적용된 점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4세대 카니발 핵심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이 2열 시트를 리렉션 시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등받이 각도라든지 높낮이가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지금 전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죠?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의자가 바깥쪽에 있으면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한계가 있고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의자를 안쪽으로 옮겨 주신 뒤에 조절하시면은 높낮이도 조절되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릴렉션을 즐겨보겠습니다. 지금 발이 끼리면서 릴렉션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는 또 시트를 뒤로 옮겨줍니다. 그래도 발이 낀다면은 이렇게 앞좌석을 밉니다. 등받이까지 젖히면은 아주 편안한 휴식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정도면 리무진이 부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3세대까지 2열 시트는 다인승에만 맞춰진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개조하기 위한 튜닝 방법까지 있었는데요. 이젠 그럴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넓고 편안합니다. 릴렉션 시트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 시트 높낮이, 레그 익스텐션이 모두 각각의 버튼으로 개별 조절이 가능하며 원터치 버튼으로 통합 적용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트를 조작할 때 의자가 바깥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버튼 조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자를 안쪽으로 붙였을 때 단점이라기보다는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면은 팔걸이가 내려왔을 때는 스위치에 손을 넣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팔걸이를 올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넣어서 조작해야 합니다만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손이 좀 큰 사람이라면은 조작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의 전후, 좌우 슬라이딩 기능은 수동으로 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인 남성이 조작하기에도 다소 부담 갈 정도로 시트가 무겁고 뻑뻑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차후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카니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작동하는 슬라이딩 도어에 아이들이 뛰어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시험해 보겠습니다. 성인은 제가 끼어도 조금 아픔을 느낄 정도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더 민감도를 높이든지 해가지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 3열 공간 실측 룰스입니다. 2열 방석 길이는 510, 너비는 415, 등받이 높이는 620, 너비는 305, 헤드룸은 320mm, 레그룸 높이는 370, 길이는 250mm였습니다. 3열 방석 길이는 430, 너비는 325, 전체 너비는 1020mm, 등받이 높이는 600, 너비는 270, 헤드룸은 320mm, 레그룸 높이는 300, 길이는 310mm였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620, 너비는 1270, 높이는 1310mm였으며 3열 폴딩식 길이는 1570m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매우 깊게 파여 있어 기본 공간에도 충분한 적재가 가능합니다만 싱킹 시트라고 해서 간편하게 접어넣기만 하면 턱 없는 평탄한 공간이 되어 유모차나 부피 있는 큰 물건을 싣기에 매우 용이할 듯 합니다. 기타 좌측엔 다목적 캐링 공간, 우측엔 12V 소켓과 소화기 거치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열을 살펴봅니다. 카니발의 3열 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서 앉은 3열 시트 중에서 최상위까지는 아니어도 상위권에는 드는 3열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3열을 갖춘 대형 SUV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쉐보레 트래버스하고 현대 팰리세이드는 타봤는데요. 트래버스의 경우에는 이 높이가 상당히 낮아서 허벅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팰리세이드 역시 쉐보레 트래버스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성인이 장시간을 달리기에는 좀 부족한 시트였습니다. 근데 카니발은 허벅지가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모델보다는 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등받이 각도도 절묘하고 헤드룸도 약간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정도라면 장거리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컵홀더 2개, 왼쪽에는 컵홀더 1개가 있어 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보관할 때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이렇게 USB 포트도 있어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음악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송풍구가 있고요. 태양이 눈부실 때는 커튼을 치면 됩니다. 2열의 확장형 센터 콘솔은 생각보다 큽니다. 1단 트레이와 메인 콘솔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깊이도 깊고 넓어서 이것저것 보관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위치에 있던 송풍구는 1열 하단과 천정 송풍구로 대치되었습니다.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는 나파 가죽과 잔잔한 패턴이 적용되어 상품성을 높였고 2열에는 쿠션이 추가 적용된 듯한 형상의 컴포트한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4세대 카니발의 외형은 컨셉인 그랜드 볼륨에 맞는 웅장함이 디자인에 잘 녹았다 생각되며
업그레이드된 시트의 고급감과 안락함, 특히 7인승의 릴렉션 시트는 카니발이 X세대 아빠의 로망을 넘어 Y와 X세대의 권한과 배려라는 확장된 개념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디테일입니다. 카니발 문제는 아니지만 큰 결함 문제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조립 품질의 기본이 되고 눈에 매우 거슬리는 이런 단차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동일한 디테일 문제지만 외국 유저의 프리미엄 라인에도 적용되지 않는 부드러운 닫힘 기능 같은 것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실력인데 단차 문제에서 불협화음이 난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서 시작하고 평가받는 수준의 기아 자동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토매거진 포커스 4세대 카니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